반갑습니다. 전체적인 방법은 이범재라는 애가 평소에 어떻게 뭐 코딩하는 스타일인가? 뭐 그런 부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평소에 어떻게 코딩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수다도 떨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오늘 목표는 뭐냐면 루번레이즈라는 웹 프레임워크이죠. 파이썬 진영에서는 장고 같은 게 있고 PHP에서는 라라벨이 있고 뭐 등등등. 노드.js 진영에서는 세일즈.js 뭐 이런 게 있었던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세일즈.js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각 언어 진영마다 대표하는 그 MVC 프레임워크가 있죠. 네. 그래서 루비 on 레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 자체가 뭐 전형적인 루비 기반의 MVC 웹 프레임워크이었고요. 그래서 모놀리스 기반, 뭐 API 전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유명해진 거는 그냥 루비 on 레일즈로 완전히 통으로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 때 그때 좀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루비 on 레일즈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 게시판 CRUD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있어 보이는 뭐 전혀 기술적으로는 뭐 더 그렇진 뭐 고도화되거나 뭐 그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오픈 AI API를 이용해서 콜하고 리스폰스 받은 거 그냥 저장하는 수준으로 해서 챗GPT를 이제 흉내 내보는 거죠. 네, 흉내 내보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고 싶은 희망하는 건 이제 시간 내에 다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 내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시간 내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들 거는 이제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기능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챗을 이용한 질의 응답 기능, 그리고 이제 결제 기능도 붙일 수, 시간이 허락된다면 결제 기능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플랜 업그레이드 결제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네,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에디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쓸 거고요. 네, 서버로는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쓰려고 해요. 요즘에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좀 쓰고 있고, 코드 스페이스 좀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 컨테이너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 그 도커 컨테이너를 되게 쉽게 띄울 수 있는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어서 그거 요새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쓰려고 합니다. 요거는 구름이랑 거의 구름이나 아니면 예전에 클라우드9이죠. AWS 클라우드9이나 아니면 구름 아이디 같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는 루비고 웹 프레임워크는 레일즈 그리고 DB는 네, 포스트그레스QL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DB 호스팅은 포스트그레스QL 뭐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이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AWS 라이트 세일에서 신청해서 설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제 모듈로는 이제 아임포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임포트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임포트가 아니라 포트원, 포트원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바꾼 것 같아요. 포트원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려고 해요. 네. 유저 플로우를 잠깐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는 그 사이트가 휨시컬이라고 발음해야 되나? 휨시컬닷컴에서 이렇게 다이어그램들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저 플로우를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페이지 딱 보면은 이제 회원 가입하고 이제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이 되면은 이제 로그인하고 로그인 되면은 메인 페이지 와서 이제 새 채팅 버튼 누르면 이제 뭐 프롬프트 입력하고 결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튼 누르면은 이제 플러스 플랜으로 되는 거. 플러스 플랜이랑 이제 일반 플랜은 챗GPT가 그러듯이 플러스는 빠르게 답변이 나오고 이제 일반은 느리게 답변이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 플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마이 플랜 화면 나오고, 이 정도 심플하죠? 네, 맞아요. 정말로 심플한 거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채팅 리스트가 나오고, 밑에 이제 마이 어카운트나 이제 플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있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따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new chat 누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 나오고 답변 나오고 질문 나오고 답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네, 업그레이드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는 무료 현재 플랜, 오른쪽에는 플러스 업그레이드 플랜 누르면 네, 결제 창 나오고 네, 결제가 완료되면은 이제 마이 플랜에서 이렇게 현재 플랜이 언제다 언제 갱신됩니다. 뭐 이렇게 로그아웃 누르면 이제 다시 이 화면으로 가고 이 정도를 한번 구현하는 거를 네,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선 네, 터미널을 띄울게요. 코드 스페이스, 깃허브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그쵸? 깃허브에 보면은 코드 스페이스라고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또 홍보를 하자면 여기 깃허브에 코드 스페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름 아이디나 그 AWS 클라우드 9처럼 서버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 코드 스페이스 눌러도 되고 저는 이제 그냥 블랭크 템플릿이면은 얘가 괜찮은 게 웬만한 라이브러리나 언어는 다 설치돼 있어요. 파이썬, 루비 뭐 등등등등등 이거는 설치돼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좀 편해요.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랭크 유즈 디스 템플릿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익숙하죠? 웹상에서 VS 코드가 띄워져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간단히 볼까요? 여기 hello.txt 이렇게 hello.txt 하면 뭐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웹상에서 VS 코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다시 지울게요. 네, 웹상에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뭐 그 VS 코드를 직접 띄워서 쓰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닫고 지금 방금 만든 게 이제 이렇게 요거는 서버 컴퓨터까지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인데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60시간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죠. 60시간인가 80시간인가까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충분히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좀 바꿀게요. 지금 컬리스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꿔서 기존에 제가 레일즈 GPT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레일즈 GPT 할까요? 레일즈 GPT 2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일즈 GPT2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키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터미널을 먼저 키겠습니다. 네, 터미널을 켰고요. CD 워크, CD 스터디, CD 레일즈. 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여기서 레일즈 GPT2. 아이고, 네, 여기 폴더를 레일즈 GPT2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 GitHub CLI, 그러니까 GitHub 자체에 대한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실시할 수 있는 GitHub CLI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GH에 코드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치면 터미널로 코드 스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h 코드 스페이스 코드라고 이렇게 치면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 스페이스 중에 저는 LGGPT2를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 스페이스 서버로 바로 연결이 돼서 에디터까지 바로 띄워줘요.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아마 노드.js나 뭐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실 때도 이렇게 간단히 서버에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터미널도 바로 띄울 수 있죠? 네. 네. 알겠어. 이렇게 바로 여기서 터미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띄워놓은 터미널을 또 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gh 코드 스페이스 ssh 명령을 이용해서 코드 스페이스 상의 서버에 바로 SSH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명령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레일즈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레일즈 U라는 걸로 이용해서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데 설치가 돼 있나 볼까요? 루비 3.1.3 버전이 깔려 있고 레일즈 3.1. 아니요, 네. 레일즈를 깔아야겠네요. 레일즈를 까기 위해서는 일단 루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레일즈는 그 뭐 장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이썬 깔린 상태에서 pip 인스톨 장고 해가지고 까는 것처럼 루비 언어는 패키지 매니저가 잼이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잼을 이용해서 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잼
인스톨 레일즈 할게요. 그러면 쭉 깔리겠죠.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레일즈 설치했죠. 봐요. 네, 레일즈 7.0.4.3 버전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레일즈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일즈 뉴 레일즈 GPT라고 이름을 할게요. 레일즈 GPT 하고 그냥 딱 하면은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DB 원래 그냥 레일즈 뉴 하면 아마 장고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면 그 SQLite를 기본 DB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SQLite를 기본 DB로 써서 SQLite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하는 김에 PostgreSQL로 바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WS 가서 네, 여러분 이중 보안 중요합니다. 저는 어시라는 그걸 쓰는데요. 보통 이제 구글 OTP? 구글 OTP 많이 쓰시죠? 구글 OTP 많이 쓰는데 저는 어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단계 확인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하면은 이렇게 바로 컴퓨터에서 복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라이트 세일 있고요. 라이트 세일의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여기 이제 포스트그레스QL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그 DB 서버 자체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보통 DBMS 하나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DBMS 자체를 주는 거니까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있으면 삭제를 하면 되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건 삭제를 해볼게요. 저는 데이터베이스 툴 좋아하는 툴은 이제 젯브레인사의 툴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 데이터 그립이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데이터 그립 이용해서 DB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드롭 시켜버릴 데이터베이스 자체 드롭 시켜버릴게요. 이거 드롭 시키고 이것도 드롭 시키게 캔낫 드롭 currently open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다른 걸로 지으면 되니까요. 프로젝트 이름을 다른 걸로 짓겠습니다. 레일즈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DB를 이제 어떤 걸로 사용할지,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할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고레일즈. 고레일즈 처음에 세팅할 때, 레일즈 세팅할 때 고레일즈 사이트에 있는 매뉴얼들을 주로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을 쓸 때 -d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면은 되네요. 그래서 레일즈 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레일즈 GPT2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네. -d 포스트그레스QL 그러면 포스트그레스QL 기반으로 레일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입니다. 네, 레일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VS 코드를 한번 볼까요? VS 코드 보면은 이제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레일즈는 전형적인 MVC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라우팅하고 컨트롤러 있고 뷰 있고 모델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비즈니스 모델 로직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쿼리 날리는 것 부분들 하고요. 그래서 모델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날리고 뭐 그런 것들 하고 이걸 가져와서 다시 뷰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HTML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넘기면 이게 브라우저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아마 장고 쪽에서는 장고에서는 컨트롤러를 뷰라고 부르고 모델은 모델이라고 부르고 뷰 영역을 템플릿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얘는 이제 컨트롤러, 모델, 뷰 이렇게 전형적인 MVC 구조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앱 폴더 밑에 보면은 모델 폴더가 있고 그다음에 뷰 폴더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 거면 컨트롤러 폴더 밑에다 만들면 되고 모델 만들 거면 모델 폴더 밑에다가 뷰면 뷰 폴더 밑에다가 만들면 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조금 차이점은 노드나 아니면 장고나 레일즈랑 조금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레일즈는 저는 이게 레일즈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임포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폴더 구조만 맞춰주면 패키지 다른 모듈이죠. 모듈 임포트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메모리에다 다 띄워버려요. 그냥 알아서 줘요.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 먼저 한번 해볼까요? 레일즈 S 하면 레일즈 서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줄여서 레일즈 S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 들어가야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레일즈 S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띄웠는데 그 GitHub VS 코드랑 코드 스페이스를 연동해서 제일 그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서버는 GitHub 서버 안에 있는 서버잖아요. 그럼 거기 그 서버의 로컬호스트 3000인데 자동으로 내 컴퓨터의 로컬호스트 3000번이랑 포트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제 컴퓨터에서 로컬호스트 3000번 띄우면 자연스럽게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무슨 서버 IP 해가지고 3000번 이렇게 띄워야 되지만 코드스페이스랑 VS 코드랑 연동시키면 내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띄워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DB가 없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DB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DB 접속 경로를 세팅을 해줘야 되죠. config에 database.yml 파일에서 여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일즈는 디벨롭 환경이랑 테스트 환경이랑 프로덕션 환경을 아예 의도적으로 레일즈에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DB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디폴트에 넣어주면 각각 환경이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있고 패스워드가 있죠. 그래서 호스트는 원래는 환경 변수 땡겨다 쓰는 거죠. 네, 환경 변수 땡겨다 쓰는 거지만 지금 뭐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스트 넣어주고요. 유저네임 넣어주고 패스워드 넣어주겠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장고로 치면은 마이그레이트죠. DB 마이그레이트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장고랑 조금 패턴이 달라요. 장고는 그 make migrations라고 해서 migrations를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파일을 쫙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migrate 명령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는데 레일즈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직접 만들어요. 나중에 생성하는 뭐 명령어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컨트롤하고 그거대로 DB에 반영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일즈 DB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데이터베이스를 저쪽에 생성을 해주는 명령을 할 거예요. DB create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일즈 GPT-2 디벨롭먼트랑 레일즈 GPT-2 테스트 DB가 저쪽에 생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DB 툴로 접속을 해볼까요? 하고 여기다가 데이터 소스에 포스트그레스QL DB 툴로 접속할게요. 레일즈 GPT-2 디벨롭먼트 할게요. 그리고 호스트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짧았는데 이거 복사할 때 그 뭐죠? 경력자는 경력자? 아무튼 코딩 많이 한 사람은 커맨드 C를 막 여러 번 누르고 초보자는 한 번 누른다. 그거 빵 터졌어요. 잘 복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어, 테스트 커넥션 하니까 네, 잘 되네요. 잠시만요. 아까 프로퍼티에 데이터베이스가 포스트그레스QL이 아니라 레일즈 GPT-2 디벨롭먼트 열 거예요. 잘 되나 보네. 새로 고침하고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페이지가 이렇게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메인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 메인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레일즈 제너레이트 컨트롤러 해가지고 어떤 컨트롤러 만들 거냐? 메인 컨트롤러 만들 거예요. 근데 메인 컨트롤러 안에 이제 액션, 그러니까 각각의 뷰랑 연결되는 액션 부분들을 그냥 인덱스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스 밑에 메인 컨트롤러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 쪽에다가 이제 메인 인덱스 쪽이 만들어졌고 뷰 쪽에서 메인 컨트롤러 밑에 index.html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레일즈의 이제 철학 자체는 그 설정보단 관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XML이나 각종 콘피그로 뭔가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암묵적으로 레일즈 웨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레일즈가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만들어. 그러면 알아서 찾아서 할게. 약간 그런 거 성향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트롤러 폴더 밑에다가 만들고 뷰는 뷰 필터 밑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요. 메인 컨트롤러를 만들면 이렇게 했고 여기 밑에 인덱스라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뷰 밑에 메인 컨트롤러니까 메인 폴더 밑에 똑같은 이름으로 index.html.erб를 만들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라우터 쪽 라우팅 세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outes.rb 파일에 보면 이렇게 메인에 슬래시 인덱스로 접속을 하면은 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레일즈 S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띄워보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접속이 안 되겠죠. 왜냐? 아니면 요거는 그냥 기본 페이지고요. 그래서 메인에 인덱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인의 인덱스가 접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제일 처음으로 가야 되니까 라우팅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갈게 할 때는 루트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메인 컨트롤러 밑에 인덱스 메소드로 연결하겠다. 루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잘 됐네요. 네, 그러면 아마도 UI 쪽은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거 디테일하게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로직을 만드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웰컴 투 GPT 버튼 2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뷰를 수정을 할게요. 메인의 인덱스 써보면 웰컴 투 레일즈 GPT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구독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막 뜨죠. 링크를 넣을까요? 링크를 하는데 레일즈에서는 뷰 헬퍼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href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레일즈에서 심플하게 그 루비 문법 써가지고 이렇게 태그들을 만들어 수 있는 걸 좀 기본적으로 헬퍼를 지원을 해서 그래서 헬퍼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헬퍼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링크 to 그다음에 로그인 그리고 어디로 연결할지인데 지금 아직 어디로 연결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샵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는 btn 프라이머리 너무 자연스럽게 스텝 클래스가 나오네요. 사인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먼저 적용을 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HTML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작성한 코드는 딸랑 여기 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이 있어요. 전체 레이아웃은 어디냐면 뷰의 레이아웃에 application.html.erb 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일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요게 쏙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다 이 레이아웃을 참고하고 각각의 그 컨트롤러에 밑에 있는 액션이 이제 요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이랑 이런 거 다 넣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부트스트랩 gdn 나왔어. 다음 나오시오. jQuery 깔고 그 다음에 그냥 갖다 붙일게요. 일단은 부트스트랩 5.3이네요. 그쵸? 예. 네. 그리고 CSS 붙였고 JS도 붙이겠습니다. JS 붙였어요. 그럼 잘 되나 볼까요? 오, 됐죠? 네. 네, 페이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커밋하러 갈까요? co드 스페이스 ssh 하나 더 띄울게요. 그래서 git status git add git commit -m init rails gpt project 됐죠?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new repository 그리고 퍼블릭으로 띄워놓겠습니다. 됐고, 그럼 넣을까요? 이거 이렇게.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 SS 키젠 키 만들게요. SS 키 만들고, ID, 프라이빗 퍼블릭 키, 그죠? 퍼블릭 키를 복사를 해다가 얘를 코드 스페이스 서버라고 넣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푸시해볼까요? 네, 푸시됐죠?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까요? 회원 가입해야 되죠? 네네. 회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유저 모델은 그냥 이메일 패스워드만 심플하게 할게요. 그 레일즈에서 모델 만들면 인티저 값으로 된 숫자 값으로 된 아이디가 PK로 무조건 잡혀요.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바꾸면 소문자 아이디로 된 PK가 무조건 잡힙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 이것도 장고는 이미 다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레일즈는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야 돼요. 한 땀 한 땀 다 만들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디바이스라는 짠짠짠 해주는 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회원가입도 다 구성해주고 이메일 발송하는 것도 구성해주고 뭐 그런 있는데 그거 쓰면 이제 뭐 짜자잔 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선호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는 않아서 그냥 오늘 한 땀 한 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레일즈 원래는 이제 코드를 직접 추가해도 되지만 명령어로 만들 수도 있어. 레일즈 G 모델 해서 유저라는 모델을 만들 건데 이메일 스트링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써줘야겠죠. 이메일 스트링이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다이제스트라는 걸로 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 패스워드를 생 텍스트로 넣지 않고 암호화된 값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단방향 암호화를 하죠. 단방향 암호화를 하면은 그 복호화 어쨌든 원래 대 원래 스트링으로 복구할 수 없는 단방향 암호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거예요. 모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뭐가 생성이 되냐?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이대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을 해라. 라는 거고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레일즈가 테스트 코드를 짜기에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 코드도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면 지금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유저 모델 생겼고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파일 보면 마이그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저 스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다이제스트를 만들어라. 네, 입니다. 이 정도만 쓸 거예요. 유저 모델은 지금은. 그러면 레일즈 db migrate 하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됐죠? 노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여기 만들어진 거 있네요. 레일즈 GPT-2. 네. 여기 있다. 테스트는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네, 이렇게. 네, 테이블이, 네, 이렇게. 유저스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다이제스트,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트드에서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트드에 또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쪽에 요 파일이 현재 이 DB에 이 파일이 현재 반영이 됐다.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여러 개 쭉 만들게 되면은 얘가 현재 DB가 어디까지 반영이 됐는지를 여기서 표시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지금 현재 얘가 디벨롭 환경인지 프로덕션 환경인지 테스트 환경인지를 나타내주는 테이블이네요. 여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암호화를 써야 되는데 그 암호화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잼 파일이죠. 잼 파일 여기가 이제 패키지예요. 사용하는 패키지 목록들인데 여기서 디크립트라는 애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쉽게 이제 패스워드 암호화하고 뭐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번들 인스톨 할게요. 번들 인스톨 하면은 잼 파일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어다가 네, 인스톨을 해주죠. 네, 비크립트 지금 하나 추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이제 실제 버전은 잼 파일 락 비슷하죠? 노드랑 노드도 패키지.json 락 파일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식입니다. 네,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레일즈 콘솔 저는 이제 레이저 사용하면서 콘솔을 되게 많이 애용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여기서 그 ORM이라고 하죠. 그 모델이랑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매핑을 해서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레일즈 상에서 입력할 코드들을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유저 하면은 유저 모델 나오고 유저.올 해볼까요? 유저.올 하면은 select 유저별 from users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조회 나오고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유저.first 뭐 유저.last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ORM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레일즈에서 사용하는 ORM을 액티브 레코드라고 부르고 제가 레일즈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액티브 레코드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ORM이 나름 굉장히 강력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user equal user.new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user.email은 테스트 1 이그잼 풀 적어요. 이그잼풀.com 네, 그리고 유저.패스워드 이게 이제 여기는 좀 다른데 아예 저기를 해야 되나? 아 지금 크리에이트로 같이 넣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비크리에이트를 쓰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했지만 원래는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 두 개를 집어넣고 이 두 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체크를 해서 보통 회원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비크립트 라이브러리도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을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안 받겠다고 하여튼 한 번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유저.create를 할게요. 유저.create는 그냥 바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유저.new는 그냥 인스턴스 잠깐 띄워서 유저.save 할 때만 세이브를 해주는 거고 create는 그냥 인스턴스 띄워서 세이브까지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이메일은 test1 이그램플.com 그리고 패스워드는 1111 패스워드 컨퍼메이션 현재 옛날 헷갈리네요. 뭐야?
제가 오타가 있나요? 아, 맞다. 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을 사용한 비크립트에서 모델에다 요거 적용할 때는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요걸 넣어줘야지만 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로드 해볼게요. 네, 됐죠? 이렇게 들어갔네요. DB에 네,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폼으로 이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주는 로직만 딱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회원가입하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회원가입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회원가입이면은 유저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유저 컨트롤러에 U를 회원가입 화면을 띄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트 액션을 실제로 회원가입을 처리를 하는 거 로직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유저 컨트롤러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세 개 띄워놓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또 띄워보겠습니다. GH에 코드 스페이스 SSH죠. 서버로 접속을 해서 컨트롤러 만들게요. 레인즈 G G니 제너레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G로 줄여서요. TR 컨트롤러 맞죠? 네. 이번에는 유저스 컨트롤러 만들 거고 그냥 U랑 일단은 크리에이트 먼저 두 개의 액션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 파일 만들어지고 라우트에 추가됐고 이렇게 됐어요. 네, 유저스 컨트롤러에 new랑 create 액션 메소드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view 쪽에도 users의 create.html.erb, new.html.erb가 추가됐고, 당연히 라우트 쪽에도 이렇게 유저의 create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users new 하면은 네, 이렇게 되죠? 여기다 로그인 화면을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sign up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sign up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컨트롤러 이제 이게 잘 나오네. 참 좋아 좋네. users 컨트롤러 밑에 new 액션 메소드로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ign up 하면은 이렇게 잘 들어왔죠? 이런 식의 들어왔어요. 다시 화면을 볼까요? 회원가입하고 여기도 GIF로 써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받는 걸 할 건데 아이고 친절하게 또 한 번에 또 참. 이렇게 네 요거는 뭐냐면 폼 태그예요. 폼 태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헬퍼를 레일즈 단에서 지원하여 폼4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필요 없죠. 네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을 알릴 거예요. 그쵸.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유저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유저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헬퍼인데 유저 이제 모델 인스턴스죠. 유저 인스턴스에 데이터가 들어 있으면 수정하는 폼 태그를 만들어주고 인스턴스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생성하는 폼 태그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편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빈 인스턴스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 컨트롤러에서 빈 유저를 컨트롤 만들게요. 장고랑 좀 차이점은 뭐냐면 장고 쪽에서는 명시적으로 템플릿 쪽으로 컨텍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넘기거든요. 근데 레일즈에서는 그냥 그 변수에다가 앞에 골뱅이를 붙여가지고 그냥 하면 알아 넘어가요. 네. 골뱅이를 붙이면 이제 그 뷰 레이어까지도 같이 변수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컨텍스트 세팅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컨텍스트 세팅이겠죠, 뭐. 다시 볼까요? 현재 잘 나와야 될 텐데 짜잔 캔나 로드 서치 파일 비크립트를 로드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잼 인스톨하고 이 서버를 안 껐다 켰나 봐요.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는 또 한 번씩 서버를 껐다 켜줘야 돼서 됐죠? 그런데 undefined users pass가 없지도 네, 뽐포 그리고 URL은 볼까요? 레일즈 라우츠라는 명령을 쓰면은 레일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라우트 경로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그 별명을 이렇게 다 하나씩 줘요. 그래서 사인업이니까 사인업 패스라고 이렇게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RL에서 사인업 URL이라는 하고 그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날려야겠죠? 메소드는 포스트에서 됐네요. 그럼 소스 코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토큰 값도 있어요. 토큰도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보안을 위해서 항상 이 토큰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 토큰이 없으면 아예 안 받도록 이렇게 레일즈는 커버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저 모델 지금 폼 날릴 때 유저의 가로 열고 이메일, 유저의 패스워드, 유저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볼까요? 그러면 이걸로 날라와야겠죠? 그쵸? 아, 네. 잠깐만. 내가 엉뚱한 데로 날렸구나. 이 사인업 URL이 아니죠. 유저의 새로운 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할게요. 네, accept new.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일즈 라우츠로 놓으면은 리소스를 하면은 기본적인 CRUD죠. get, 뭐 post, 뭐 put 이런 그 라우팅도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고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포스트로 날리면은 create 관례예요. 그냥 관례라서 리소스라고 세팅을 하면은 당연히 create 메소드나 edit 메소드, show update 메소드가 있는 거를 기대를 하고 그냥 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저걸 다시 빼야겠다.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다시 볼까요? 네, 보면은 네, 액션 유저스로 보내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올 것 같아요. 받아보겠습니다. 유저스 컨트롤러에서 크리에이트로 날라올 거예요. 왜냐? 유저스에서 보면 포스트로 날라오면은 요로 날라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저의 크리에이트 메소드로 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잘 날라오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네,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P는 이제 파람스라는 것에 다 실려서 날라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찍어볼게요. 네,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날라왔죠? 날라왔는데 네, 유저 오브젝트 밑에 이메일 1111, 패스워드, 필터까지 쳐줘. 있어요.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회원 가입 처리 시키면 되겠죠? 회원 가입 처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유저 파람스 세팅하는 걸 할게요. 유저 파람스. 자동 완성. 그러면은 유저 네임은 어차피 안 받고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퍼메이션 두 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저스 이꼴 유저.new 해서 요거를 통으로 받아서 집어넣을게요. 그러고 나서 if 유저 save 이때면 실제로 인서트 되고요. 이게 성공하면 이제 true를 리턴하거든요. 자동 완성되네. 아, 좋다. 여기 보면은 자동 완성됐고 실제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DB에 인서트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다가 세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트 패스로 보내고 노티스 사인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하면은 그냥 렌더.u 해가지고 u는 말 그대로 지금 u.html ERB죠. 요거를 그냥 바로 화면으로 다시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example. 새로 고치면 한번 이거 테스트 1에 example.com 1111 1111 뭔가 네, 보면은 인서트 성공했죠? 인서트 성공을 했고 볼까요? 그러면 user.all 이거 제가 이메일 같은 경우 중복 막는 거 안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들어갔네요. 일단 첫 번째 거 지울게요. user.first.destroy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여기 연결 안 시켰네. 그러면 메인 화면 다시 갈게요. 메인의 인덱스에 가서 사인업을 누르면 사인업 패스로 보낼게요. sign-up 사인업 패스 맞나? 네. 사인업, 언더바 없네요. 그렇죠? 새로 네. 이렇게 오죠? 짠, 왔어. 그러면 회원 가입을 짠 하고 회원 가입 딱 완료되면은 루트로 다시 딱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 기능은 된 것 같아요. 뭔가 밑 빠진 것 같지만 아무튼 나중에 보충해 하시죠. 그러면은 커밋 하겠습니다. 일단은 UI 그 부트스텝 붙이는 건 좀 천천히 할게요. 부트 스테이터스. 네. 커밋 마이너스 n 회원 가입 추가. 네, 회원 가입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그인 만들어 갈까요? 이메일이랑 이렇게 패스워드만 받으면 되겠죠. 일단은 로그인 쪽을 가려면 로그인 같은 경우는 유저 컨트롤러에서 해도 되지만 저는 보통 세션 컨트롤러에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니까 새로운 세션을 만드는 뉴 화면이 로그인 화면인 거고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를 세션.create 쪽 컨트롤러 액션에서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션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까요?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꾸 컨트롤러 명령 제너레이션 하는 명령도 있지만 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ew 해서 sessions controller.rb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복붙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컨트롤러를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클래스 상속받아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관행이 이름을 딱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명이랑 파일 명이랑 완전히 똑같이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new 하면 당연히 저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뷰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views에 sessions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저 이름과 똑같지? sessions 네, new.html.erb 파일을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로그인 화면인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인 당연히 폼을 해야겠죠. 폼을 하는데 어디로 날릴 거냐? 세션 크리에이트 쪽으로 날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폼포 URL 일단 라우트 쪽으로 라우트 쪽에서 이제 세션 라우트도 볼게요. 그래서 얘를 제일 앞으로 보내고 get login to session.u로 보내고 그다음 받는 거를 post sessions to session.create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하면은 되겠죠? 세션 URL에 세션스 패스하고 메소드는 post 메소드로 날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화면 가볼까요? 네. 그리고 폼 URL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세션스 했고 메소드 포스트로 했고 네 이렇게 세션이라기보다는 조금 유저가 낫겠죠. 네, 그러면 유저 이메일, 네,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션 컨트롤러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쪽에서 제대로 날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P에 파람스 찍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테스트 1에 1111 해서 로그인 누르면 네, 잘 봤죠? 네, 잘 받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받았으니까 이걸로 로그인을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봅시다. 유저의 find by email 해서 이 이메일이 있는지 이건데 바람의 이메일이 아니라 유저 파람스는 이대로 또 할게요. 필요 없고 이렇게 두 개를 받을 거예요. 유저 파람스에 이렇게 할 건데 유저 파람스의 이메일 가지고 콘솔 다시 볼게요. 콘솔에서 레일즈 유저를 찾을 건데 유저.find 아이디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유저.올 해볼까요? 지금 유저가 하나 저장돼 있죠? 보면 얘 아이디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유저.find 해가지고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select 해가지고 네 유저.id가 2인 걸로 해서 이렇게 찾아졌죠? 그러면 유저.점 이메일 거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이디 값으로 바로 찾을 때는 이제 find를 쓰고 여러 가지 다른 거 가지고 쓸 때는 find by라고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걸 이제 액티브 레코드라고 부르는데 ORM 레일즈 대표적인 거죠. 액티브 레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create도 하고 read도 하고 all first find by where문 넣어가지고 where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user.find by email 해서 이메일이 테스트 2 해볼까요? 테스트 2에 example.com 하면은 이 유저가 찾아질까요? 네, nil 나오죠. nil은 루비에서는 너를 nil이라고 해요. 그러면 1로 찾아볼까요? 네, 존재하네요. 이렇게 찾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찾고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이제 authenticate를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로 이제 인증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받아온 패스워드를 암호화 시켜서 이미 DB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값이랑 이제 맞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맞으면은 로그인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이거 잘못됐네. 여기 그쵸. 회원 가입하면 이제 세션이 로그인 처리가 되는 건데 로그인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로그인 화면으로 강제 한 번 더 로그인 시킬 거니까. 그래서 세션 아이디 유저 이렇게 로그인 했어요. 로그인 안 됐으면은 다시 저쪽으로 보내고 new HTML로 보내고 로그인 됐으면은 루트 패스로 해서 로그인 이렇게 노티스 보냅니다. 볼까요? 이제 해볼까요? 로그인 네 로그인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겠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보통 그래서 이제 플러시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컨트롤 내부에서 플러시에다가 메시지를 실어가지고 내보내면 뷰단에서 그거를 뷰 변수에 있는지 값을 체크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회원 가입이 완료됐을 때도 그 플러시의 노티스라는 곳에다 사인업이라는 스트링을 담아가지고 넘겼고 세션 쪽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메일이 잘못됐다, 뭐 아니면 로그인 됐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뷰 쪽에서 한번 표현해 주는 거를 좀 해볼게요. 네, 아까 전체 레이아웃 뿌려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이거를 뿌려주도록 이렇게 요 바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띄워주는 요 바디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짠 하고 표시해주면 좋겠죠? 플래시에 키 밸류 형태로 온대요. 그쵸? 그러면 부트스트랩에 얼럿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노티스가 있나? 노티스 없죠. 부트스트랩에 노티스라는 애가 없어요. 그냥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석세스, 데인저, 워닝, 인포, 라이트, 다크 뭐 이런 거만 있지 뭐 저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보내주는 거는 노티스나 아니면은 에러 거의 두 개만 써요. 그냥 주구장창 노티스나 에러만 보내주는데 키가 노티스일 때는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키가 에러일 때는 빨간색으로 보여주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는 이 퍼센트 이꼴은 여기에 루비 구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고와 아주 큰 차이점은 장고는 별도의 템플릿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그 템플릿 엔진의 문법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루비는 ERB라고 그냥 루비 코드 자체를 아예 이 템플릿 엔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JSP도 자바 코드 자체를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루비 언어를 쓰는 게 매력적인데 그거를 이제 템플릿 엔진에서 원하는 대로 루비 문법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만약에 T가 노티스라면 3학년산자로 쓸게요. T가 노티스라면은 alert success 이고 아니면은 이제 에러를 표시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에러면은 danger 다한 거를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마이너리로 뿌려주겠습니다. 볼까요? 로그인 뷰 연결 안 했죠. 메인 쪽에서 메인에 인덱스 가서 로그인 패스 연결해 줄게요. 바로 나오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인 됐다고 나와요. 로그인을 시키면 로그인이 세션이까지 완성이 됐어요. 네, 찝찝하지만 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git-m 로그인 기능 추가. 네, 됐어요. 네, 로그인 기능까지 추가가 됐고,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로그인 되면은 짜잔 하고 여기 와야 돼요. 요그 화면으로 일단은 올 건데, 요 왼쪽에는 이제 새로 챗 버튼, 챗 리스트, 이렇게 새로 챗 만드는 거, 요 화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면만 일단 먼저 만들어 좀 봐야겠죠? 여기는 컨트롤러는 일단 챗 컨트롤러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챗 컨트롤러의 이제 인덱스 화면이고, 여기가 그 컨트롤러의 쇼로 할게요. 챗의 쇼. 그리고 요 하나하나 들어가는 애들을 메시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챗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s g 컨트롤러 챗 쓰고 인덱스랑 일단 쇼 크리에이트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라우터 쪽은 리소스로 그냥 퉁칠게요. 리소스라면은 CRUD 모든 것에 대한 라우팅을 기본적으로 다 잡아줘요. 챗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일즈 라우츠 해보면은 있죠? 그리고 다 잡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인덱스 화면 볼까요? 챗 컨트롤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뷰 쪽에 네, 인덱스죠? 여기서 이 화면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얘기는 목록 화면이고 그다음에 조회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레이아웃이 달라요. 요거의 레이아웃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요 화면이랑 또 레이아웃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쪼갰습니다. 네. 목록하면 볼까요? 우선은 링크 뉴 챗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링크 또
new chat 하고 그 다음에 챗 근데 지금은 new chat 같은 경우는 이 화면으로 계속 보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챗츠의 패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네, btn 프라이머리로 잡고 목록하면 네, 여기가 요거 하나 두 개 쪼갰고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두 개 쪼갰고 이 안에 디아이를 또 만들어야겠네. 이브 이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링크 태그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링크 태그로 할 거니까 샵하고 1111 플러스 btn 디폴트로 할게요. 이렇게 세트 죽였다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고 29369 네, 떴네요. 이렇게 잘 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클래스 플렉스 컬럼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얘는 네, 클래스 챗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 챗 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 메뉴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CSS 챗 메뉴는 위드는 이 시발이에 아이디로 넣을까요? 클래스가 아니라 버튼 디폴트가 아니라 라이트랄까요? 네, 라이트 그리고 MT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얘도 그냥 이렇게 놓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얘는 MT 여기서 MB3 그 나머지는 다 네, 마진 버텀이에요. 마진 버텀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오, 근데 너무 크다. 그러면 10 정도로만 줄일까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업그레이드 2 플러스랑 로그아웃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셋 메뉴 플러스 넣고 그리고 href 업그레이드 2 플러스 로그아웃 붙이겠습니다. 로그아웃 칠게요. 네, 업그레이드 2 플러스와 로그아웃이랑 했고요. 이렇게 놓고 플렉스 컬럼 놓고 양짝으로 딱 짜개는 거 just white content between 요거 생각했어요. 엉뚱한데도 그렇구나. 지금 아이디에다가 주구장창 다 썼네. 일단은 두 개 쪼개는 거는 됐는데 됐어요. 두 개 쪼개는 거 됐고 얘는 그리고 얘는 래퍼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플러스 이 다시 또 플렉스 또 할게요. 플렉스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겠죠. 네, 됐고요. 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선은 조회하는 거, 목록 뿌리는 거랑 조회하는 걸 먼저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챗이라는 모델이 있고 챗이라는 모델의 값으로는 챗 하나에 이제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메시지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챗에는 이제 챗의 속성 값으로는 일단은 먼저 네임이 있을 거예요. 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스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 거고 이 메시지들 안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메시지 자체는 콘텐트가 있고 당연히 뭐 이거는 아이디 있고 여기도 아이디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또 뭐 있나? 챗 GPT 같은 경우는 메시지 줄 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유저 롤에서 메시지 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저쪽 AI 쪽에서 얘기해 준 걸 어시스턴트 롤을 가진 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롤도 네,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아이디는 뭐 기본값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어느 유저가 이 챗을 작성했는지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크리에이트 대 업데이트 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먼저 챗 모델부터 만들어 볼게요. else g 모델 챗하고 속성 값으로 유저 아이디 인티저 그리고 네임은 string 그리고 메시지스는 일단은 여기는 안 적을게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 볼까요? 마이그레이션 쪽에 네 이렇게 유저 아이디랑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일 db 마이그레이트죠. 네 그러면 db에 이제 챗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볼까요? 네, 챗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네, 아이디 들어가고, 유저 아이디, 네임, 네,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콘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솔 리로드. 근데 모델 간의 릴레이션을 좀 맺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챗 모델도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근데 챗 모델은 하나의 유저는 여러 개의 챗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근데 하나의 챗은 반드시 하나의 유저에만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챗에서는 그 관계를 세팅해 줄 수 있거든요. belongs to user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챗 유저 하면은 이 챗을 만든 유저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유저 쪽에서는 하나의 유저는 되게 많은 챗 메시지를, 그러니까 해즈맨이 챗스 하면은 챗을 가져올 수 있어. 근데 어떤 클래스 테이블을 가져오냐도 지금 세팅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레일즈에서는 설정보다 관리라고 그냥 채취하면은 당연히 챗이, 그러니까 복수니까 챗이라는 모델이 있겠거니 하고 일단은 찾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관례에 약간 어긋난다고 하면은 이것도 수동으로 다 클래스 네임까지도 다 모델 클래스 네임 지정을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DB 생성부터 레일즈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이런 게 관례를 통하면 되지만 기존에 예를 들면 다른 자바나 이런 프로젝트에서 원래 만들었던 DB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레일즈로 포팅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커스텀 작업들을 다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됐어요. 다시 볼게요.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가 있었죠? user.last. 네, user.id. 찍어보면은, 네, 3번 유저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챗.u 해서, 그냥 챗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챗.u 해서 챗 하나 만들면, 네, 챗.user.id 이꼴 3. 그리고 챗.name 이꼴 hello. 그리고 챗.save 할게요. 하면은 이렇게 인서트가 돼요. 이 레일즈 유저 콘솔에서 액티브 레코드에서 매력적인 거는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좀 하는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챗였잖아요. 유저점 채츠 하면은 이 유저의 챗을 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유저점 채츠.점 크리에이트 해서 아까 네임 있죠? 챗의 네임을 뭐 hello to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hello to 하면 바로 이렇게 그죠? 유저 아이디가 3번으로 해가지고 네임은 hello2로 해가지고 인서트를 바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저.점 채츠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메시지가 불러주고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챗.last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한 챗 라스트 메시지인데 챗.last.user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유저 정보를 바로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메시지를 두 개를 추가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헬로 3. 네. 헬로 3로 해서 지금 총 chat.count. 네, 총 3개의 메시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볼까요? DB에서도 볼까요? 네,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됐죠. 유저 아이디 3번으로 해가지고 3개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챗 컨트롤러 가서 목록 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넘겨 채츠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유저죠. 지금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챗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먼저 유저는 user.find 세션의 유저 아이디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유저 밸리데이션 요거 체크는 유저. 언리스는 if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if not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저가 없는 경우는 이제 어디로 보내죠? 네, 여기 return redirect to root URL로 보내겠습니다. 로그인 안 돼 있으면 여기로 보낼게요. 그리고 로그인 돼 있으면 user.set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는 역순으로 생성된 역순으로 조회를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목록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트.이치문 해서 루비의 그 반복문이 조금 이제 어색할 거예요. 루비에서 반복문은 좀 어색한데 이런 식으로 써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이죠. 한번 볼까요? 유저는 있나? 유저는 있죠. 유저는 있으니까 채츠 이꼴 유저.채츠라고 합시다. 채츠.count 있죠? 그러면 채츠.each2 하고 하나하나를 채수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puts 채하고 end 하면은 이제 루프가 3번 돌면서 짠짠짠 하고 찍어주죠. 이런 식으로 루프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루프문 해서 여기 챗으로 루프 돌려서 챗 하나씩 받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챗 네임, 챗점 네임을 찍어주고 여기서는 챗 아이디로 연결을 되면 되겠죠? 그래서 슬래시 챗의 아이디, 챗 아이디가 여기 있으면 좋으니까 챗점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챗츠죠? 네네. 네. 근데 뭐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 지금 2번 유저로 로그인 했잖아요. 그쵸? 테스트 2. 테스트 2. 지금 조금 바꿔볼게요. 테스트 2번 유저가 3 맞네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가보면 네, 이렇게 쭈르륵 나온 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 성공했을 때 어디로 보내죠? 디렉트 투 채츠 패스로 보내면 되죠. 하면 예, 여기로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메시지도 불러온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오픈 AI 빨리 붙여보겠습니다. 메시지도 해야 되지? 메시지 만들어 볼게요. 레일즈 G 모델. 이번에는 메시지를 만들 거예요. MESSAGE. 메시지 모델을 만들 건데, 메시지 모델은 아까 뭐가 있었죠? 컨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챗이라는 개념이 있고, 챗 안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챗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컨텐트는 네, 텍스트 사이즈로 할게요. 좀 많은 사이즈로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어떤 챗에 속하는지 그래서 챗 언더바 아이디 그래서 인티저 이렇게 만들게요. 네,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 볼까요? 예, 챗 아이디 넣고 컨텐트 넣고 이렇게 롤 넣죠. 롤 까먹었죠? 그럼 여기 바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레이저 쓰다 보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수정하기도 해요. 스트링을 넣는데 나 롤을 넣을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마이그레이트 하겠습니다. 레일즈 db 마이그레이트 하면은 이제 메시지스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짠. 봅시다. 네, 메시지스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네,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맺어줘야겠죠? 하나의 챗은 여러 개의 메시지를 가져. has many messages. dependent destroy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챗을 삭제를 할 때 메시지스의 내용, 그거와 연관된 메시지도 같이 삭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델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는 그 특정 챗에 속하죠. belongs to 챗에 속합니다. 이렇게 릴레이션을 맺어줬어요. 그러면 꼭 콘솔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콘솔 리로드 할게요. 콘솔 리로드 하고 유저는 유저.last 유저.last 불러왔어요. 그럼 유저.채츠 하면 있고 .last 그러면은 챗 3번 챗을 불렀네요. 3번 챗에 messages.create 할게요. create content는 how are you 네, 메시지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볼까요? DB 틀어서 보면 네, 이렇게 롤이 빠졌네. 그쵸? 메시지에서 validate 이렇게 하면은 아예 그러니까 인서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얘를 걸러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필수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를 안 지키면은 아예 안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델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리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user.last 유저점, 채점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보면은 아까는 인서트가 되는데 지금은 인서트가 안 됐죠. 블럭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안 들어가죠. 네 이거는 일단 제가 유저라고 넣어놓고 tb 넣고 그래서 만들 때 롤을 sys content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들어가죠. 롤을 넣을 때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 메시지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픈 API한테 보내고 받을 때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모델까지는 메시지 모델까지는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뉴챗 볼게요. 요거 뿌리는 거 해볼까요? 조회부터 먼저 해봐요. 요거부터 뿌릴게요. 그러면 여기 얘기는 쇼 쪽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챗 컨트롤러에 챗을 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챗 이퀄 챗 find params id 할 거예요. 그러면 params id는 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한다면 챗 해서 쇼 들어올 땐 get이죠. get 하면은 여기 id 이렇게 id 값이 이렇게 URL 파라미터로 이제 받아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고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그냥 챗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쇼가 이렇게 있죠. 쇼 하는 거 있고, 그다음 인덱스 이렇게 있고, 지금 인덱스 화면 있고, 쇼 화면 있고, 여기다 메시지 쭉 뿌리면 되겠죠? 요 영역에다가 send you가 아니라 chat 쇼 여기다가 메시지를 쭈르륵 뿌릴 건데 chat.messages.each 루프를 돌릴게요. 그다음에 div로 찍고요. 하고 .net 하는데 롤도 같이 뿌릴게요. 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1번 챗, 2번 챗, 3번 챗이 있는데 아까 얘가 몇 번 챗에 3번 챗부터 붙였어요. 그래서 3번 챗에다 만들었으니까 채츠에 3번 하면은 채츠가 없다. 네, 왼쪽에 채츠를 뿌리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요것도 그대로 또 해줘야 돼요. 요것도 그대로 해줘야 되고 또 요거 쓰니까 또 요거 또 해줘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private ef set 채츠라고 하고 얘를 중복되니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행되도록 before action set 채츠에서 only index랑 show 할 때는 얘 함수 먼저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쓰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조금 그럴싸하게 클래스 empty로 합시다. empty 3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를 할게요. 네, 패딩도 줄게요. P3 됐죠? 이렇게 나오게 메시지를 나오게 됐고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절로 가야 되니까 자 볼까요? 지금 이제 인덱스 화면에서도 얘가 나오고 쇼에서도 또 얘가 나오고 얘가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복이 되는 레이아웃은 다른 데다 놓고 또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컴포넌트 기반은 뭐 프론트엔드 분들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레일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에 보면은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챗 언더바 챗 메뉴가 메뉴 html.erb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메뉴 요게 메뉴죠. 네, 메뉴를 집어넣겠습니다. 메뉴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도 빠이빠이 되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한다면 여기는 렌더 애플라 레이아웃의 메뉴 네 이렇게 다 되죠? 이렇게 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이제는 네, 렌더 레이아웃 메뉴를 해가지고 여기에 넣은 거 땡겨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했으니까 얘만 링크만 다시 조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ahref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미 돼 있네요. 그럼 볼까요? 눌러보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폼 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인덱스점 여기서 언제 폼을 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그냥 날리면 되죠. 내가 유저 아이디랑 메시지만 날려가지고 사실은 처음 메시지가 처음 그 챗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챗 자체는 어쨌든 아예 메시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처음 챗을 이제 딱 메시지 날리면 그거를 바로 하면 되죠. 그러면 처음 유챗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그냥 보내볼게요. 챗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폼포 하고 요거를 따라하면 되겠네요. 폼포를 하고 그래서 챗을 만들 건데 URL은 채츠 패스고 여기는 메시지 포스트 할게요. 그리고 없죠? 이메일 필드가 아니라 텍스트 필드고 텍스트 에어리어 할까요? 텍스트 에어리어가 맞죠? 텍스트 에어리어고 여기는 메시지 하고 샌드 됐네요. 그쵸? 좋아요. 폼 보면 채츠로 포스트를 날려요. 그리고 챗에 메시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챗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처음 챗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챗 파람 보면 봅시다. 일단 메시지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SHGE는 파람스의 챗의 메시지 만약에 없으면 return redirect to index 네, 보내고 있으면
이제 만들면 되겠죠? 챗을 만들고, 새 챗을 만드는데, 하고, 챗 세이브를 하고, 이 챗에다가 메시지를 저장을 하죠. 챗 아이디에다가 롤은 유저의 콘텐츠에 메시지를 세이브를 하고, 챗포 서비스 콜해서, 일단은, 얘는 보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hello, send. 네, 됐어요. 들어갔고, 유저 메시지까지 새로운 챗이 하나 만들어졌고, 네, 4번이죠. 네. 메시지 챗 네임이 없어요. 네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따로 챗 네임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빈 네임으로 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쪽 왼쪽에 그렇죠. 빈 네임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챗 4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도 폼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리스폰스도 같이 붙여볼까요? 오픈 AI를 드디어 쓰네요. 네, 볼게요. 네, 오픈 AI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연결해가지고 세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인데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 만들었어요. API 키 만들었고 API 키 이꼴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ENV 챗봇 API 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중에 네, 이렇게 할게요. API 키 이렇게 오픈 AI API 키 이렇게 냈고요. 그러면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서비스 클래스 만들면 좀 낫겠죠. 뉴 폴더에서 서비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오픈 AI 서비스.rb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클래스 오픈 AI 서비스 하고요. 요거 그냥 셀프를 안 붙이고 예를 들어서 헬로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그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는 거고요. 셀프를 붙이면은 클래스 메소드라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클래스 메소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챗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주면은 이제 리턴 해줄게요. 리턴은 answer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콜 하는 거죠. response equal 오픈AI 서비스에 오픈AI 서비스 점 챗에 이렇게 메시지. 사실 오픈AI 키는 내가 줄 필요 없죠. 서비스 클래스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리스폰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메시지 썸 U의 챗 아이디의 롤은 봇이 아니라 어시스 헌트 하고 컨텐트는 리스폰스로 해서 네, if 메시지 세이브를 합니다. 메시지 세이브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로 보내면 리스폰스까지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유체. 네, 됐죠? 앤서까지 네, 바로 한 번에 돌아와서 저장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시스턴트 지금 5번 챗으로 만들어졌고 메시지는 네, 이렇게 어시스턴트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어요. 오픈 AI 바로 그 HTTP 콜할 수 있지만 잼이 있더라고요. 오픈 AI 루비 잼이 있어요. 요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네, 잼 인스톨 네, 오픈 AI를 하면 되고요. 잼 파일에서 이따가 넣겠습니다. 얘를 다 설치하기 위해서 번들 인스톨 됐어요. 그쵸? 네, 다시 설치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올리고 샘플 코드 볼까요? 일단은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한대요. 클라이언트 세팅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날릴 수 있네요. 네, 파라미터 롤 유저 컨텐트 헬로 메시지 받아왔으니까 저희는 메시지 여기다 집어넣고요. 응답은 요게 응답이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리턴 요거 혹시 모르니까 풋 한번 찍어주고 그대로 리턴을 시켜줄게요. 다시 해볼까요? 네, 알려줘. 그러면 하나 써요. 리스폰스 자체를 다 찍어볼게요. 콘솔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서비스 점 챗. 네, 여기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P 리스폰스에 응답 찍혔네요. 이렇게 잘 찍혔네요. 그냥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실행하고 그래서 또 뉴챗 넣어서 알려줘. 다시 날려볼게요. 응답이 안 왔죠? 응답이 안 온다. 아,
커버 스트링 일단 저거 다 날릴게요. 리무브라는 커버링크 자바스크립트 임포트 맵 하다예요. 커버레이스 백에서 다시 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네요. 아하. 이게 나 잘못 주네. 이 메시지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 메시지고, 이게 콘텐트잖아요. 그쵸? 얘를 콘텐트라고 할게요. 콘텐트를 받아서 집어넣고, 이거를 메시지 하죠. 근데 사실, 얘는 콘텐트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없으면 하고, 그 다음에 콘텐트를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폰스 자체가 없다. 그러면 리스폰스 자체가 없으면 다시 저기 하죠. 리턴 리브 인덱스죠. 인덱스인데 챗 인덱스 어디였어? 챗 네. 열로 보내버릴게요. 그냥 없으면 그냥 답변이 없으면 그냥 다시 열로 보내버리고 답변이 있으면 챗 만들고 이거에 콘텐트에서 메시지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리스폰스 메시지까지 세이브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헬로 됐네요. 그쵸? 이렇게 다시 응답이 제대로 응답을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느덧 57분이 되었습니다. 결제는 아직 못 가긴 했지만 어쨌든 대충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의도 자체는. 레일즈 사용했던 ORM이죠. ORM이나 컨트롤러나 아니면 주로 이제 관례에 의존하는 약간 이런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장고랑 레일즈를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레일즈를 통해서 개발할 때 좀 익숙해지는 단계는 그러니까 루비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 레일즈로 웹을 만드는 게 실력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일즈를 좀 더 잘 익히는 데 따라서 레일즈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장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정 수준까지는 장고를 익히는데 어느 정도 하지만 파이썬 자체를 많이 잘 다룸으로써 장고를 다룰 때 개발 실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장고는 잘 모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 오늘 탑질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